우리 3과 형용사, 부사 비교 파트인데요. 아마 오늘 다 하기에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다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관 단원 부분 내용 조금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이제 비교 표현에서 기본적인 정의, 개념 정도 읽어보고 갈게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 뭐예요?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한다 하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완 설명해주는 결국 뭔 소리입니까? 이형식하고 오형식 문장, 그러면 이형식 문장에서는 주격 보어 역할 한다는 거고, 오형식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고, 어쨌건 보어가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의 앞뒤에 위치하는 형용사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빨리빨리 다니지 못하겠어? 저 맨날 이거 가방도 열고 왔네. 가방에서 물건 떨어지겠다. 맨날 네가 딱 요만큼씩 늦게 오니까 맨날 너네 엄마한테 맨날 문자 보내고 있잖아. 이씨. 그러면 이제 명사의 앞뒤에 위치하는 형용사는 수식어, 결국 명사를 꾸미는 역할이라는 거고, 보어 역할 할 때는 빠지면 안 되는 필수적인 성분이 되는 거죠. 이거? 눈깔 색깔이 바뀐 느낌인 건 기분 탓이에요? 아, 그래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좀 밝아 보이네. 햇빛이 세서 그런가? 음. 죄송합니다. 부사는 크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하죠. 명사를 꾸미는 애가 형용사고, 그 명사 이외에 나머지 전체 다 꾸미는 애가 부사인 거죠. 그리고, 간만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부사는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게 부사였어요? 부사의 역할은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 동사, 형용사, 나 말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데 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어? 부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였어요? 부사가 나타내는 내용. 까먹었나요? 부사절이라고 했을 때 부사절은 어떤 부사절이 있어요? 어, 왼절을 무슨 절이라고 해요? 왼절. 뭐뭐 할 때, 시간 부사절. 그러면 그 앞에 땡땡 부사절 할 때 시간 이게 부사가 담는 의미란 얘기야, 내용. 그러면 if는 무슨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죠? 조건. 와 같이. 부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부사예요? 어, 양보. 오케이. 시간 친구 보이잖아요. 시간 말고. 시간, 장소, 조건, 양보, 또 뭐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뭐뭐 있었어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일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부사적 용법일 때 해석 어떻게 하죠? 아? 원인?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어쨌든 걔도 부사예요. 그럼 원인, 어쨌든 하나 얻어 걸렸다. 원인이 있으면 모두 있겠어요. 결과, 오케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건데 이거 저거 값이 거의 다 맞았어요. 목적, 그쵸? 음, 그리고 정도. 뭐 이런 애들도 부사였어요. 시간, 장소, 원인, 결과, 목적, 정도, 양보, 뭐 원인은 이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런 게 부사가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뭔가를 꽤 자주 쓰이는 걸 빼먹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보통 부사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언제나 수식어예요. 언제나 수식어. 그래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와 달리 부사는 문장의 중요 성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비교하면 뭐 떠올리시면 돼요? 비교급, 최상급 먼저 떠올리시면 되고 또 뭐도 있어? as, 동등 비교도 있고 est 붙이는 대신에 more, most 붙이는 애들도 있었죠. 이런 걸 비교 표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원급 비교라고도 하고
뭐 동등비교라고도 하죠. 왜 파란색이죠? 언급비교, 동등비교 같은 말이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둘이 동등하다, 대등하다라는 의미로 동등비교라고도 하죠.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코에서만 나나? 아, 그래요? 아,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아까 집에서 나오기 전에 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그 종이 호일 깔고 빵을 데웠는데 빵을 너무 조금 넣었더니 이렇게 왠지 모르겠는데 종이 호일이 이렇게 위로 말려 올라가지고 씻고 있는데 집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더니 씻다 말고 뛰쳐나와 봤더니 에어프라이어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거여서 안 돼! 이러고 집에 불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종이 호일이 이렇게 잘 타는 물건은 아닌데 이렇게 까맣게 그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 코에 순내가 박혔나? 계속 그 약간 그거 있죠. 이렇게 약간 매캐하고 어떻게 맡으면 좀 고소한 것 같고 그런 그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일단 형용사는요. There is a cute baby에서 귀여운 애기죠. 누가 봐도 명사를 꾸며요. 그리고 B는요. I am happy. 얘는 누가 봐도 뭡니까? 주어, 비동사 이형식이고 얘가 주격 보어죠. 그러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뭐하고 뭐예요? 비굴려 놓은 거예요, 그냥. 네, I예요, I.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뭐랑 뭐? 그렇죠, 명사, 형용사. 명사가 보어일 때는 어떤 관계예요, 주어랑? 주격 보어랑. 응? 뭐라고요? 그 명사에 시제가 있어요? 박세현의 과거형은 뭐예요? 명사에 시제가 어딨어요, 임마야. 동급, 동격, 둘이 이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둘이 주어랑 주격 보어랑 같은 거. 있잖아요. I, am, 톰이면 내가 톰이고 톰이 나잖아요. 그쵸? 둘이 이런 관계라고. 주어랑 주격 보어랑 같다고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비기 싫으네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형용사 보어는요. 같으면 안 된다고요. 그쵸? 같으면 안 되고 어떤 관계여야 돼? 얘가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표현 I am happy라는 문장에서 나는 어떻다? 기쁘다잖아요. 국어로 치면 형용사가 서술어잖아. 그쵸? 그러니까 국어에서 형용사 서술어가 하는 역할이 이 형식 문장에서의 형용사 보어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비슷해요. 1대1 대응으로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품사적인 차이 때문에 국어랑 영어랑. 그래서 둘이 같은 게 아니라고. 얘가 하는 일이 뭐야? 나는 기쁘다 해서 사실 비동사는 주어를 서술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죠. 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동사니까 서술은 형용사가 거의 온전히 하더라. 였어요. 그 다음에 부사는요. C 보시면 뭘 꾸며요? highly educated. 고도로 매우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highly는 그냥 very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는요. All the people stand and cheer loudly. 모든 사람들이 서가지고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네요. C는 부사가 형용사 혹은 과거 분사를 수식하는 거고 D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에다가 적어놓은 부사의 의미 중에서 얘네들은 뭘 나타내는 걸까? 매우, 몹시는 뭘 나타내요? 매우. 여기서 고르라고 여기서 정도요. 그쵸? 그래서 부사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cheer loudly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환호를 하는데 어떻게 시끄럽게 라는 의미죠. 뭐 양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교 표현은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 뭐 이렇게 있다더라. 뒤에 가서 봅시다. 그리고 이제 형용사의 개념과 역할 유닛 12번 좀 봐볼게요.
오늘도 일회용품을 쓰면서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미안하다, 지구야. 대신에 난 널 미래에 아프게 할 종족 번식을 하지 않았으니 날 용서해주지 않을래.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지구를 괴롭혀도, 난 자식을 낳지 않았으니까 1인분만큼밖에 안 괴롭히잖아요. 나 혼자. 그냥 이제 그런 의미로 일회용품을 양껏 쓰면서 지구에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의 개념과 역할을 봅시다. 형용사의 역할은요, 아까 본 얘기예요. 명사를 꾸미더라. 두 번째에는 명사를 보충해서 문장을 완성하더라.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대요. 얘는 뭐란 얘기예요? 보어란 얘기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방금 전에 보고 온 얘기니까 내려갈게요. 여기서 또 묻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적지 않고 말로만 띄워볼게요. 자, 주격 보어가 필요한 건 몇 형식 동사예요? 23형식? 3형식? 2형식? 확실해요? 확실하군요. 네, 확실합니다. 2형식 동사에는 뭐가 있어요? 불러봐요. 카테고리 좀. 말은 음. 나만 비동사 오케이, 비동사 맞고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자동사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르죠. 목적어가 없는 동사. 오, 감각동사 좋습니다. 감각동사 2형식이에요, 또. 상태 변화 오, 상태 변화 동사 맞습니다. 있어 상태 변화 동사가 있으면 모두 있겠어. 물질동사, 판명, 판단, 판명동사. 오, 잘한다. 다 했어요. 그러면 간만에 그냥 이렇게 저것만 놓을까요? 주격보어 얘기 자꾸 나오니까. 2형식 동사 종류, 그냥 비동사는 빼고 큰 카테고리만 갈게요. 기본적으로 2형식 동사는 얘네들은 행위나 동작을 묘사하지 않아요. 2형식 동사는 그냥 항상 상태를 나타냅니다. 2형식 동사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없어. 동작이 있으면 걔는 이미 2형식이 아니에요. 너 뭐하냐? 뛰어. 문장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뛰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통상 1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2형식 동사는 상태니까 상태 유지 동사가 있었고 상태 변화 동사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감각 동사 있었고 네 번째로는 판단 동사, 판명 동사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러면 생각보다 바쁘니까 열심히 얘기합시다. 상태 유지 동사에는 뭐가 있어요? 오, 좋아요. keep. 멈췄다. 메이크 야, 메이크는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게 굳이 여기 이형식조차 아니지만 그럼 카테고리에 쳐도 그 의미상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니에요. 그리고 메이크는 타동사예요. 스틸 기억이 꺼져요. 아니 맞잖아요. 뭐? 스틸. 선생님, 얘는 부사예요. 부사. 동사가 아니야, 이미. 혹은 형용사로도 쓰이기는 해요. 어. 통상 부사로 많이 쓰여요. 근데, 좋아. 사실은, 힙하고 아까 뭐 말했죠? 방금? 스테이. 하나 남았네요. 리그 오케이. 한글 기준으로 리만 맞았어요, 리. 한글로 쓰면 리로 시작해요. 한글로 치면 삼음절, 리 땡땡. 리 리메인이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리고 상태 변화는 쓰기 귀찮으니까. 얘 뜻이 뭐예요? 상태 변화 해석 어떻게 되는 거? 오케이, 되다. 어, 되다라고 해석되는 상태 변화 동사들 뭐 있었어요?
이거 진짜 되게 많이 묻지 않아요, 제가? 독해할 때도 많이 물었고. run. run, 좋아요. 또, come, 오. 이거 그거예요. 이게 그 가서 그거. 그거예요. turn, 맞아요. become, 그리고, 뭐 해봐요. 오, 어, run, come, become, turn, get, 하나 남았다. grow. 오, 그게 무슨 동사라고?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케이, 그거예요. 괜찮으니까. 뭐, 요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기억하지 않을까요? 글씨 쓰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감각동사는 안 적어도 되죠? 감각동사 어떤 게 감각동사예요? 음, fine, happy. happy 뜻이 뭐예요? 감각동사 일단 오감이잖아, 오감. 시각, 착각, 후각. 오케이. 둘 다 틀렸어요. 스멜, 맞고. watch, see 뜻이 아니라며요. 아니에요. 워치도 아니에요. look, 음, 아니, C가 왜 안, listen, 아니, 이거는 홀드 맞아. listen to도 아니고, hold,도 아니고, Here. 걔도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엉망이구만! 자, 봐봐요. 얘들아, 감각동사에서 시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보다예요, 보다? 의미가? 보인다. 보인다예요, 보인다. C는 뜻이 뭐예요? 보다예요. watch 뜻이 뭐예요? 보다예요. hear 뜻이 뭐예요? 듣다예요. 그러면 listen to도 뜻이 뭐예요? 뭐뭐를 듣다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가 아니라고. 자동사는 다소 수동적인 느낌을 갖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look이 뜻이 방금 뭐라고요? 자동사로? 보인다. 보인다. 보이다예요. 그럼 어떻게 쓰여요? 야, 너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인다 라고 하죠. 그러면 Look so good. 갖춰요.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영작을 할 때 you죠. 그럼 보는 놈은 누구예요? 네가 봐요? 내가 봐요. 너는 보는 거예요? 남에 의해 봐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게 이형식 감각동사야. 걔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미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뭘까? Taste. 테이스트 뜻이 뭐예요? 맛이 있다. 맛이 난다. 그쵸, 그거예요. 맛이 났다? 혹은 느껴지다. 어떠한 맛이 느껴지다. 그 다음에 듣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들리다. 그래서 동사 뭔지 알아요? 아니, 이것을 알았어요. 상대방의, 야, 중학교 때 많이 나오던 거야.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기. 야, 그거 참 괜찮게 들린다. 사운드요. 싹. That sounds great. 이런 표현 봤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동사라고 지금? 감각동사 몇 형식? 이 형식. 그러니까 feel이라는 동사도 감각동사로 해석하면 뭐가 돼야 돼요? 얘는 지각동사랑 겹쳐. 느껴진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feel이라는 동사는 타동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지각동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I felt the floor shaking.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나는 느꼈어 땅바닥이 흔들리는 걸. 그럼 그때 어떤 느낌을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감지한 거잖아. 그쵸? 주어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형식 동사의 feel의 경우는요, 나의 의지랑 관계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지하철 같은데, 버스 같은데, 막 아침에 너네 학교 갈 때 이렇게 사람 많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솔직히 닿았을 때 기분이 나쁜 경우들도 있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옴싹달싹 할 수 없이 버스에 이렇게 끼겨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새끼가 딱 봐도 머리에 비듬이 막 이만큼 있어가지고, 떡이 진 기름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막 비듬과. 근데 하필 아저씨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내가 걔 머리에 얼굴을 박아버렸네?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런 경우에 it feels bad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감각을 느끼는 건 나인데 그 충돌 행위는 기분이 나쁘게 느껴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
이게 이형식 동사예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짚고 간 거고요. 형용사 용법 관련 주의사항인데요. 얘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보어 자리에 오면 틀린다. 다시 말해서 오직 명사를 수식할 때만 쓰인다. 인데요. 얘네들이 있고 정반대애가 있어요. 얘는 항상 서술용법, 보어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명사 앞에 오면 틀린다예요. 근데 자, 공통점을 찾아봐요. 2번 명사 앞에 오면 틀린다에 있는 형용사 다 어떻게 생겼어요? 니은 A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니은은 형용사는 다 붙는 거잖아요, 이 자식아. 다 뭐예요? 어로 시작해요, 어로. 그쵸? 위원회 있을까요? 아니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동사들이 항상 보어로만 쓰여요. 잘 나도 몰라요. 그게 우연인지 원칙인지는. 일단 어로 시작하는 애들,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보어 자리에만 박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애들은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보통. alive 살아있는 이고 live도 살아있는 이죠. 얘랑 비교. 이렇게 얘네 둘이 대조해서 기억해 주세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동물은 뭐라고 해야 되는데 alive animal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alive animal이라고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몰라요 이 새끼야. 영어는 관습으로 형성되는 원칙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나도 몰라. 야, 그럼 따지고 보면 말도 그 외가 없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야, 강 같은 데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쪽 육지에서 이쪽 육지까지 이어놓는 걸 뭐라고 해요? 왜 다리예요? 아, 왜요? 왜? 그런가? 그냥 그거랑 문법적으로 이 자리에만 쓰기로 약속돼. 야, 그렇게 따지면 얘는 왜 형용사예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왜? 약간 그런데 왜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나는 너의 의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가? 왜 그런지가 궁금한가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저기 자주 들락거리는 저기 영어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아는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그러면 보통 한 하루 정도 기다리면 답을 주긴 하거든요. 누구라도. 근데 사실 그게 좀 그닥 신뢰도가 있지 않은 게 그게 약간 그 잉글리시 러너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라서 그 원어민도 섞여 있기는 한데 나 같은 놈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답을 할 수 있는 게 SNS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라서 질문에 그닥 권위는 없긴 한데 답은 빨리빨리 얻을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근데 좀 구글링도 해보고 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를 다 알아놔야 되는 경우에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애들입니다. certain 어떤 특정한이라는 말 있잖아요. specific 같은 의미 있잖아. 근데 I am certain that 이라고 하면 그때 certain은 무슨 뜻이에요? 씨라 그쵸? 뭐랑 같은 거야, 그때는? I am sure 이랑 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 am sure, I am certain 이라고 했을 때 비동사 뒤에 부어 자리에 왔다는 거야. 이럴 때는 확실하다라는 의미, 확실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되는 거고 present는 그냥 두 개 다 알아놓으시면 되죠. 그죠? 현재의라는 의미일 때 이때는 명사 앞에 붙었을 때다. 영어로 현재 시제를 present tense라고 해요. 그래서 네? 네? 명사잖아요. 소리구나. 지금은 무슨 여기 제목 좀 읽어볼래요? 큰 소리로? 용법과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아, 그리고 late는요. 이거 아마 처음 보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알아두세요. 고인할 때 그 고예요. 알아두라고요. 지문에 간혹 나와요. 그래서
뭐, 주로 뭐죠? 아인슈타인 형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겠죠? 사람, 아니겠죠? 저만이 막, 모르잖아. 막 160살까지 막, 최근에 죽은 건 스티븐 호킹인가요? 피부로 죽었어요. 네, 최근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양반이. 몰라요? 그 되게,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현대과학의 천재? 뭐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소아마비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전동 휠체어 같은 걸 평생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면 아 그래 파킨슨이에요? 파킨슨이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 생겨요? 파킨슨은 노화로 생기는 질병인데 옛날에 대학생 때 그 파킨슨이 20살도 생겨요? 그래요? 난 소아마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게 생기면 보통은 우리로 치면 푹 맞거나 아니면 이제 소아마비거나 뭐 이렇게 약간 중풍, 할 때 그런 그런 건 줄 알았더니 파킨슨이에요? 어, 그냥 제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제 생각엔 그거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건 뇌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가지고 몸이 신체 유지를 잘 못한 거 아닐까. 뇌 기능이 너무 발달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아픈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우리의 뇌는 우리의 신체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에너지를 뺏어가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우리가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우리 현재 인간의 뇌의 기능의 30% 정도가 평균적으로 확대되면 에너지가 거의 2배 가까이 필요하게 될 거래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뇌에서 30% 정도의 뭐랄까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하는 게 현재 인류는 당연히 불가능한 건데 30% 정도면 에너지가 2배 정도가 필요하고 뭐 한 5% 10% 정도의 더 많은 연산을 하려고 해도 한 50%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근데 좀 그런 좀 훌륭한 분들은 뇌가 나 같은 인간보다 30%는 더 에너지를 뺏어가지 않나요? 그쵸. 근데 또 그런 분들은 공부하느라고 밥도 안 먹잖아요. 공부하는데 막 기뻐가지고. 아무튼 late는 알아두세요. 이제 그런 분들 나올 때 late 땡땡땡 이런 말이 나오면 간혹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late 뒤에 보통 사람 이름 나와요. 그래서 late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했을 때 후반부의 아인슈타인이니까 말년에 나이 먹었을 때 이런 의미인가가 아니라 돌아가신 누구누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어이라는 표현도요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나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참고로 관용 표현인데요. 이 나쁜으로 쓰였을 때 그나마 제일 빈번하게 볼만한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speak ill of 땡땡땡. 그럼 이게 누구 뒷담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험담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speak ill of. 그래서 이때 나쁘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speak ill of는 나쁜 말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네요. 그래서 익숙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happy 하면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행복. 진짜 몰라요? The rich가 무슨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 The poor 하면 무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쵸? 그래서 형용사 앞에 the가 붙어서 쓰이면 뭐뭐한 사람들, 뭐뭐한 것들이에요. 네. 예 왜요? 어디가요? 네. 그렇게 쓰인다면. 그리고 이제 형용사에 s가 붙으면 복수명사가 됩니다. 또 얘랑 비스무리하게. 더 형용사랑 비스무리하게 형용사에 s가 붙었을 때 명사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추상명사라고 쓰여 있는데요. 요렇게 그냥 기억해 놓읍시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요. 얘는 일단 원래는 원칙은 복수예요. 허무한 근데 예외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그냥 단수명사 취급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것들, 뭐뭐한 사람들인데 그 형용사를 명사화했을 때 얘가 셀 수 없는 명사의 개념이다. 좀 추상적인 관념에 해당하는 거다. 아, 그러면 단수로 바꾸더라. 복수가 안 되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존나 당연한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고 중요한 애들 위주로 조금 체크만 좀 해볼게요. 1번 comparative 있네요. 얘는 못했고요. 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considerate 혹은 considerable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독해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간혹 학생들한테 물어보는데 considerable 무슨 말이에요? 라고 여쭤봤을 때 고려할 만한 뭐 이렇게 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고려할 만한 해도 해석이 안 되지는 않을 거야. 고려할 만하다라는 건 중요하고 유의미하다라는 말일 테니까. 그렇지만 일단 똑 떨어지게 상당한 정도의 의미. 그래서 important라고 쓰여 있네요. 뭐 significant라고 해도 딱 적절한 의미 표현이 돼요. significant는 상당한, 현저한이라는 분량을 표현하기도 하고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질을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thoughtful이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3번에 economic 있고요. 5번에 historical 있어요. 우리를 가장 킹받게 하는 애들 이렇게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존나 열받는 애들 3개가 있어요. economic, economical, historical, electrical 이런 애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은 글쎄요. 독해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지문에 나왔을 때 내신 문제에서 단어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가 되게 쉬워요. 선생님은 아주 간편하게 문제를 낼 수 있고 학생들은 헷갈려가지고 아리까리하면서 모르면 뭐랄까요 멘탈이 터질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조금 기억해 놓읍시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딱 그냥 단어 하나 붙여가지고요. economic development.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네. 보지 말고 읽어야지 이 새끼야 감각적으로. 야, 너네가 지문에서 경제학의 발전을 읽을 일이 있어요? 그쵸? 경제 발전이잖아. 그러니까 economic development가 경제 발전이에요. 또요. 경제학에 이러고 계셨잖아요, 이 자식아. 음. 여기 있는 데를 읽는 줄 알았어, 그냥. 그래서 얘가 경제적인, 경제의 이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많이 볼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economic development 정도를 기억을 해놓으면 그럼 economic은 뭐지? 아, 뜻이 두 가지라 그랬어. 이렇게 생긴 애들이.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절약하는, 돈을 아껴주는 이런 의미라 그랬어. 그러면 economical은 뭐예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적인 건 뭐야? 가성비가 좋은 이런 말이죠. 검소한, frugal 이란 말이 써 있네요. 아끼는, 검소한, 절약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 옆에 t로 시작하는 게 아마 thrifty일 건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돈 관련된 게 이제 economica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 얘가 나왔을 때 여기다 자연스럽게 AL을 붙여가지고 오답을 만들기가 되게 쉬울 거란 얘기입니다. 비슷하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바꿨으면 안 돼요. 그리고 5번, historical이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저는, 뭐라고 했죠? 내가, 보통 요렇게 기억했어요. historic event, 요렇게요. 그럼 얘는 뭐야? 역사적인 사건. 그쵸? 그래서 historic이라는 게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말이고
historical은 그럼 무슨 말이야? 역사라는 학문에 있어서 역사를 다루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나 없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 없네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다가 참고로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기호를 맞춰서 동그라미 해갖고 electronic하고 electric하고 electrical 이렇게요. 그러면 electronic이 뭘까요? electronic. 이 그냥 막 그렇죠. 근데 봐봐. 그럼 일렉트릭은 뭔데요? electric 전기 에너지가 그럼 일렉트로닉은 막 전기고 일렉트릭은 막 전기예요? 아야 그냥 힘으로 자, 영어로 혹시 전자 아세요? 전자가 단어가 뭐지? 그래요. 과학 시간에 안 배워요. 이렇게 배터리나 전기 관련된 거 배울 때 여기 E 이렇게 해가지고 E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과학 교과서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본 적 있지 않아요? 그 E가 여기 일렉트론의 E예요. 전자거든. 그래서 참고로 일렉트론이 전자란 말이야. 그럼 일렉트로닉은 뭐라고 해석할래요? 그렇죠. 전자적인 전자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접두어로 전자 땡땡땡. 그러면 전자 제품 뭐라고 해요? 제품은 굿즈라고 할게요. electronic 그쵸. 일렉트로닉 굿즈가 전자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회사 이름들 중에 땡땡전자 이런 데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몰라요. 얘네들 뭐 영어 표현이 뭔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만 보통 그럴 때 땡땡 일렉트로닉스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그 얘네들이 뭐 외국 명칭이 있다면 외국 지사의 명칭이 있다면 아마 공식 명칭 중에 제일 무난한 게 샘승 일렉트로닉스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자제품 회사가 일렉트로닉스라고도 많이 하더라. 그리고 그럼 얘가 전자니까 어, 자저 전자의 전자적인 이에요. 일렉트릭은 그럼 뭐겠어요, 얘가? 그렇죠. 얘는 전기예요. 그러면 봐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자제품은 electronic goods라고 할 거고요. 이게 전자제품이야. 전기차는 뭐라고 해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electric은 electricity 맞아요. electricity예요. 최가 전기잖아. electricity가 전기 명사. electricity가 뭔 소리예요? 계속 전기라고 말했잖아요, 방금. electricity예요. 얘는 형용사라고. 그러니까 야, 봐봐. 전기 자동차에서 우리가 접두어로 쓰는 이 전기는 전기를 활용하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자의 이런 의미인데 전자적인 제품은 이상하잖아. 얘도 전기의 이런 의미라고. 전자적인 거요?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전자를 활용하는 의미겠지. 전자의 원리를 활용하는. 음. 그리고 electrical 얘는요. 전기를 아니 그냥 적어요. 생산하는 아니면 전기를 활용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AL이 묻는 애들이 보통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economical이 뭐라 그랬죠? 네죠. 가성비가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돈을 절약하고 돈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지식을 활용해야 돼? 그쵸? 이코노미, 경제학적인 지식을 활용하면 조금 더 내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냥 economic development, 경제의 발전. 이코노믹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그다음에 뭐였죠? historic event,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요놈들은 글쎄요, 지문의 등장 빈도가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간편하게 틀리기 좋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솔직히 이 동네 학교들이 다 그냥 종특이 시험 하나당 한 문제씩은 이런 거 내잖아요. 이렇게 틀린 거 알아서 찾아서 고쳐봐라 하고 지문 툭 던져놓기. 틀린 부분을 네 군데 찾아가지고 알아서 고치세요. 각 2점, 총 8점. 찾으면 1점 주고 올바르게 고치면 2점. 찾으면 1점, 2점 이렇게 해서 소문항 4개. 밑줄 같은 건 없어요. 네가 알아서 찾아요. 그걸 4개 다 틀리면 8점이 날라가요. 그게 해자라고요? 못 찾을걸요? 이런 걸 내니까. 쉽게. 되게 그냥 잘 가요, 너는 빨리.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많으면 8점짜리로 나오고 적어도 5점 정도는 나와요. 진짜 미니멈은 4점 이렇게. 4점으로 내고 네 군데 틀린 거 찾아서 고치는데 0.5점, 0.5점 주면 오히려 조금 타격이 덜할 수 있지. 왜냐면 그게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일단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문제 풀다 수학 문제 풀다 계산 틀리는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검은 사람들 해도 똑같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어 지문을 공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문장으로 읽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 뺏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조금 사악한 문제예요. 보통 학교들 시험이 객관식 30문제, 서술형 5개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그럼 최소 한 35문제, 많으면 한 40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시간이 50분이잖아. 마킹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한 문제당 1분 컷을 해야 돼. 평균적으로. 1분 한 10초 정도 써야겠다. 그쵸? 1분 10초 안에 문제를 틀린 거 4개 어떻게 고르냐고. 못 골라요. 그래서 보통 객관식을 개빨리 풀어가지고 서술형 풀 시간을 한 10분 정도 확보를 해놔야 돼요. 통상. 아니면 서술형을 먼저 푸는 방법도 있으나 별로 권하지 않아요. 전 학생들한테. 왜냐면 서술형 먼저 붙잡고 있다가 한 20분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객관식 쉬운 걸 틀려요. 그래서 객관식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풀고 모르겠는 거 별표 쳐놓고 서술형까지 한 바퀴 돌고 별표 친구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시간 싸움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넌 영어 잘하는데 그냥 읽고 좀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돼요. 지문 하나를 1분 지문 읽고 문제 읽고 다 고르는 데까지 1분이니까 지문을 읽고 쳐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지. 얼추 외우다시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봅시다. 6번, 7번, 8번은 글쎄요.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요거. 요렇게. 현서가 세상으로 돌아와 봐요. successive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successful을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successive가 문제 내기 되게 좋은 놈입니다. 얘가. 꽤 유명한 형용사기도 하고. 그래서 successive가 왜 이런 의미가 되냐면 succeed가 어떤 의미예요? 보통은 성공하다 맞아요. 근데 걔 말고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얘가 뒤를 잇다, 계승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 의미의 succeed의 사람 버전이요. successor이에요. 오알이 붙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후계자, 직장이라면 후임자, 계승자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뭐 부모님이 돈이 되게 많은 상태면 상속자, 상속인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뒤를 계속 누군가가 끊기지 않게 이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uccessive는 누군가가 계속 뒤를 잇고 계승하는, 끊기지 않는, 연속적으로 누군가가 이어가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consecutive는 연속적인, 이거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consecutive는 그
혹시 저기 스포츠를 여학생들이 보시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야구? 축구?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선수가 3년 연속 홈런왕을 했다. 이 선수가 3년 연속 득점왕을 했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그럴 때 three consecutive awards 이런 식으로 말해요. 3번 연속으로 상을 탄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얘는 조금 교양적인 느낌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뭐 그거야 다음 주에 복습 문제를 네가 멀쩡하게 쓰는지를 확인하면 되겠고. 아시죠? 제가 형광펜을 치고 있는 건 문제를 낸다는 거. 얼마나 파악하기 쉬운 인간이에요. 문제 내는 게 존나 뻔하잖아. 너무 착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기 외에서도 나옵니다, 요새는. 네, 왜냐면 내가 여기서만 문제를 내려고 머리를 짜내더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요즘엔 좀 다소 포기한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imaginable 충분히 얘는 추측 가능하죠. 상상할 수 있는 업을 붙었잖아.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ry 얘는 가상의이죠. 그래서 요 셋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intellectual 같은 건 아실 것 같고요. literal, literary, literate 이걸 모르시면 큰일 나죠? 네. 중요성으로 치면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요건 중요성으로 치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 뭐. 그래서 여기다가 ly 붙여가지고 literal에다가 ly 붙여서 literally가 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부사예요. 형용사에 ly 붙었으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다른 표현은 utter이라는 표현이 발화하다, 말하다거든요. 그래서 utterly 하면 utterly 하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똑같은 말이 돼요.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얘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respective요. 존중, 존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respectable, 딱 봐도 존경할 수 있는, 존경 가능한, 뭐 이런 말이겠고, respectful, 존중이, 리스펙이 충만한 거죠. respective는 각자의니까 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sensible, sensitive, sensual, sensuous에서 일단 우리 지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애들은 얘죠. sensible, sensitive. 합리적인 분별 있는 sensible, sensitive는 민감한, 예민한. 그리고 sensuous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예술 지문이나 건축, 예술 요쪽 지문에서 간혹 나오긴 하는데 통상적인 등장 빈도는 많지 않으나 얘네 둘 정도는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momentary, momentous는 뭐 됐고요. 그 momentous는 왜 이런 의미를 갖냐면 그 과학에서 아직 안 해서 모르려나? 물리 쪽에서 어? 아니요. 아니요. 물리 쪽에서 저기 가속력을 뭐라고 해요? velocity. 그거는 그냥 속도고요. 보통 모멘텀이라고 해요. 처음에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 가속력이라고도 해석하고 원동력이라고도 해석해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갑자기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정지한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하지 않는 한 정지되어 있는 게 균형 상태잖아. 이 균형을 깨는 외부에서 오는 충격, 이런 걸 모멘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게 원동력, 가속력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모멘터스는 그거의 형용사 버전이에요. 뭔가의 원동력이라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거고. 그래서 모멘터스는 중요한, 중대한 이런 의미로도 쓰이더라. 이런 의미로 쓰이더라예요. 그리고 이제 부사의 개념 및 역할 봅시다. 그래서 뭐 부사의 종류 쓰여 있는데요. 이쪽만 좀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했던 이야기입니다. 부사가 담고 있는 의미, 부사가 표현하는 내용이죠. 부사가 표현하는 내용, 의미예요. 부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래서 시간, 장소, 양태, 정도, 빈도, 결과, 부정 써 있네요. 빠진 애들 몇 개 적어 놓읍시다. 방법도 부사예요. 그리고 정도는 있고 원인, 결과가 빠졌네요. 원인, 결과. 근데 물론 방법, 원인, 결과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부사가 표현할 수는 없고 절이 표현해요. 정의, 절이. 그래서 방법을 나타내는 절은 무슨 절이 있을까요? 방법. 방법 하면 뭐가 떠올라요, 명사로? 그쵸. way, how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way하고 how는 나란히 못 쓰죠. 근데 way, how는 못 쓰지만 how 자리에 뭔 써도 돼요? 관계부사. 위치? 인, 셋, 그렇죠. in 위치. that도 되잖아요. 그때 that. that절이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원인, 결과, 뭐 조건, 이제 양보 빠졌나요? 네. 조건, 양보. 그럼 대강 됐나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다 했나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원인, 결과, 조건, 양보, 목적이 없네요. 양태는 뭐냐면요. 양태라는 건 이거 모양과 형태를 말해요. 모양과 형태예요. 다시 말해서 모습이나 양상을 나타내요. 모습이나 양상. 근데 왜 양인데 양표라고 하셨어? 그러네요. 죄송해요. 모양과 형태네요. 지능 이슈가 좀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냥. 그럼 뭘 잘하냐 하면 모르겠어요. 연계국어. 잘하는 언어는 없고. 원래는 국어가 모국어였는데 이제 모국어가 사라진 느낌이에요. 일단 부사의 역할을 해봅시다. 부사의 역할은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읽고 빨리 갈게요. 동사나 형용사 혹은 나 말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더라. 그리고 패스, 부사의 위치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중요성으로 치면 얘가 중요하죠. 빈도부사 어디에 놓을 거예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BD랑 그쵸? 보통 그렇게 말하죠. 조디 뒤, 이라. 그 다음에 2번 동사, 대명사, 부사는요. 우리 이거 일형식 때, 죄송합니다. 1단원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동사 뒤에 부사가 붙어서 단어가 한 두 개씩 이루어서 어떤 의미 구를 구성할 때 turn은 원래 무슨 말입니까? 네, 돌다죠. 돌다. 자동사예요. 그쵸? 근데 turn on 하면 켜다죠. 그러면 그때는 돌다가 아니라 turn이 돌리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타동사는 부사와 결합이에요. 그리고 자동사는 전치사와 결합해요. 우리 일과에서 했던 얘기인데 너무 오래 지났을 거라서 그래서 look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look 자동사예요. 그러면 look 뒤에 전치사 붙여갖고 어떤 의미를 갖는 표현들 아는 거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look at 좋아요. is 네. 다음 찾다 뭐예요? 찾다. 그래요. look for. 그렇죠? 사전 같은 걸 검색하다는 뭐라고 하게요? 비슷해요. 누구 대, 누가 look up. 이 찾아보다예요. 존경하다는 뭐라고 하게요? 누구 is respect 누구 야, 존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겠냐? 이렇게 보겠냐? look up to가 존경하다거든요. 자, 봐봐요. look은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예요. 그러면
뭘 해볼까요? 그것을 주서라라고 할 때는 pick it up이라고 해요. pick up it, pick up that이라고 해요. pick it up. 그렇죠. pick me up처럼 pick it up, 그거 집어들어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다가 look up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look it up일까요? look up it일까요? look it up이요.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죄송해요. 에이씨.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look for는 찾다야, 찾다. 나는 내 동생이 실종돼서 찾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동생이 뭐 남자예요? 그럼 I am looking for my brother 이렇게 말하겠죠. 그쵸? 혹은 I look for my brother 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brother를 힘으로 바꿔볼게요. I look for 힘이 맞아요. I look him for이 맞아요. 그죠? look him for 이상하잖아요. 그쵸? 전치사는 목적어를 가운데 끼우는 게 아니에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얘는 항상 목적어가 뒤에 와요. 근데 타동사 부사일 때는 요 경우에는 야 저리 가.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사이에 위치하죠. 동사랑 부사 사이에 껴야 돼요. 대명사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업 같은 애 품사가 뭘까요? 아, 업의 뜻이 뭐예요? 아, 그러네요. 쓸 수 있겠네요. 아웃의 뜻은 뭐예요? 아, 그쵸. 그래. 이런 놈한테 말을 길게 하기 싫으니까 out 이렇게 말하니까 그쵸. 동사처럼 쓰이는 거기는 하죠. 나가를 보통 하다못해 get out이라고도 하기 싫으니까 out 이러니까 한 단어를 마음이 아프다. 그거 어떡하죠? 하필 쟤를 최종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저여서 마음이 더 아파요. 왜냐면 뭐 다음에 이 누군가가 이 친구를 영어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사고를 가셔가지고 아니 과고인가? 과거인지 자사고인지 특목고를 가셔가지고 근데 그럼 누군가가 가르치면서 야 씨발 넌 중학교 때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저기 최강 수학에서 영어 해갖고 거기서 영어 배웠는데요. 그럼 내가 덤터기를 쓰는 거 아니야? 난 사실 이 새끼를 2달밖에 안 가르쳤는데 하필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나여서 마음이 아프다. 얘를 이후에 가르칠 누군가는 날 비난할 거 아니에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그리고 극도로 지가 공부를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나는 좀 갱생을 시켜보려고 했으나 갱생의 의지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숙제도 해오시고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자, 동사, 대명사, 부사의 경우는 얘는 오른쪽에 써 있죠. 대명사가 부사 뒤에 오면 안 돼요. 그렇죠? 목적어가 반드시 어디에 와야 돼? 얘랑 사이에 이렇게 낑겨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하던 말이 이상한 데서 끊겨버렸는데 동사, 대명사, 부사면 반드시 가운데에 끼우고 동사 전치사면 대명사로 그냥 뒤에 가면 돼.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대명사 어디 갔어? 얘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가 중요하다고. 근데 온 이런 애들은요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이런 시부원 그럼 어떻게 알아? 타동사, 자동사로 구분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동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케이. 근데 이것도 반쪽짜리 해결책인 게요. 자동사가 사동사가 다 되는 새끼가 분명히 있어요. 존나 많이. turn. 우리 아까 이 형식일 때 턴 뭔 뜻이었죠? 텀이요. turn. 털, 돌리다랑, 되다였어요. 되다. 그쵸? 근데 얘가 돌다도 돼요. 돌다도 된다고. 근데 얘가 뭐가 좋을까요? turn the page. 이렇게 말하면 페이지를 넘겨라잖아요. 이때는 돌리다 타동사예요. 다 되거든요. 아니 씨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이렇다는 거야. 자동사는 전치사와 타동사는 부사와 결합한다. 근데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단어를 많이 외우다 보면 짬이 쌓이고 짬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좀 무책임하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는 시험 문제에서 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동사, 대명사, 부사 이거는 내신 수업을 할 때 당연히 짚어드리겠죠. 여기 어순 조심하세요라고 제가 보통 뭐 하던 패턴으로 치면 빨간 형광펜을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enough는요, 어디 있을까요? 왜 형용사만 쓰여 있죠? 여기다 씁시다. enough는요, 이렇게 할까요? 이 enough라는 애는 얘가 부사일 때는 뒤에서 꾸미는 애고요.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꾸미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 예문 보시면 enough money 명사를 꾸미니까 앞에서 꾸몄고요. rich enough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니까 뒤에서 꾸몄어요. 요 차이 알아두세요 라는 얘기고요. still하고 yet은 아직이라는 의미인데 긍정, 부정을 나누어서 쓰더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위치의 이야기 yet은 뒤에다가 처박아 놓을 거고요. still은 부정어보다도 먼저 나오더라. 동사보다 앞에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굳이 부정문이 아니더라도 still의 경우는 항상 동사를 앞에서 꾸며요. 그래서 얘는 동사 앞에서 수식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는 동사 뒤 아니면 문장의 맨 뒤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애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진짜요? 오징어다! 죄송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부사의 용법부터 봅시다. 내 코는 지금 타는 애가 박혀가지고 밖에 안 나. 스트레스 중요한 문제 있어. 그거 네가 트름한 거 아니야? 그거 생각을 했어. 그치?
예, 편의점 가는. 아, 새로운 냄새가 나. 아, 근데 풀 박힌 건가? 좀 탔네. 좀 탔네가 핀 냄새가. 음, 금방 왔네. 음. 어, 뭐야? 그 이상한 개수의 조합은 뭐지? 원뿔 원이어도 6개일 거고, 투뿔 원이어도 6개여야 되는 게. 왜 5개예요? 많이 사면은 더 깎아준대. 아, 개수에 비례해서? 3개를 사면은 뭐지 한 30%. 3개 사면 3,000원인데 5개 사면 뭐 3,500원 이런 느낌인데. 근데 5개 이상을 사면 이제 싸게 돼가지고 이게 원래 하나당 2,000원이어서 만 원이 그렇게 비싸다. 2,000원에 팔았어. 야,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비싸다. 컵라면이 진짜 싼 거야. 컵라면 한 1,5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나라 라면 회사들이 해자인 거야. 피라미드를 쌓고 있어. 자, 봅시다. 죽었다. 현서가 일어나봐. 얘는 뭐예요? 잘 자네? 얘는 없는 거야. 무슨 아파, 너? 무슨 아파? 뭐라부터 집에서 왔겠지. 다 어디서 나타났겠어. 그냥 엄마 뱃속에서 다 나왔지. 문제가, 뭐는 과거에. 이러고 사야 되고 또. 네. 봅시다. 그래서, 이 very의 경우는 통상 이제 형용사랑 부사를 원급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너네 중학교 때 이렇게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들 5개 외우지 않았어요? very 이 지금? much or most important. 아무거나 던지는데 그래도 하나는 걸렸어요. 야, 비교급 수식하는 거 5개가 뭐예요? 응? So 이? 이게 지금 비교급을 수식하는 표현 5개. 이거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even, much, shall far, still, a lot 요거 5개잖아요. 아, 몰라요? 그렇군요. 아 응. 얘는 약간 이 still full 올라. 뭐, 알았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very. 그래서, 야, 이게 문제 중학교 때 나오면 맨날, very가 오답이에요. very는 원급만 수식하는 애거든요. 근데, very의 경우는, 이제 원급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네, 최상급 수식이라고 써 놓읍시다. very는 최상급 앞에 자주 붙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여기다 몇 가지만 적어 놓았다 쓸까요? 위에다 쓸까요? 위에다가 이렇게 몇 개만 적어 놓읍시다. 최상급을 수식하는 표현들이요. 더 far 혹은 by far, much 하고요. very 하고 very는 통상 the very의 형태로 쓰여요. 그리고 ever 이 정도가 좀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일단 쓰시고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막, 저 친구는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거기서 가장 빠르다가 최상급이죠. 근데 거기에 fastest 앞에 much the fastest가 붙었다고 쳐봅시다. 최상급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말 표현해봐요. 최상급을 어떻게 강조할까요? 저 친구는 우리 반에서 존나 빠르다는 가장 빠르다가 더 빠른 거잖아. 그렇잖아요. 존나보다 가장은 완전 가장 빠르다. 그죠? 우리말로 최상급을 강조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가장이라는 건 최고로 1등 이런 말이잖아. 1등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빠르다. 그 정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딱히 번역할 말이 없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근데 최상급을 수식하는 표현들은 얘는 그렇게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지문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게 최상급 앞에 이런 애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걸 모르면 특히 by far 같은 애가 붙어버리면 뭐 he is by far the fastest among our class라고 했을 때 걔는 by far 가장 멀리 빠른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애들이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이구나. 최상급 앞에 이런 애들이 비교급 앞에 붙는 것처럼 붙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go하고 before 의미 차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I met her 2 years ago 라고 했을 때 얘는 요렇게 특정 시점 뒤에 어고가 붙거든요. 플러스 어고의 형태예요. 근데 before의 경우는요.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이제 before는 얼마보다 이전에, 얼마 전에, 땡땡땡 하는 시점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고의 기준점은 어고는 얘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현재 마이너스 2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에서의 현재는 항상 동사의 시점이에요. 동사의 시점에서 이만큼 간다라는 느낌인데 before는요. 그러니까 ago는 얼만큼 전인지가 특정이 되어 있는 놈인데 얘는 얼만큼 이전인지가 특정이 안 돼 있는 애가 before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문제에 나오면 좀 아리까리 할 거예요. 얘는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I came. 근데 이건 아마 감각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came here before. 이거 같이 써놔야지. 이렇게 쓸게요. Before you came이라고 하거나 뭐 come도 상관없습니다만 얘하고 오답을 만들려니까 말이 안 되네요. you 어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고는 특정 시점 뒤에 붙어서 동사의 시점보다 얼만큼 이전인지를 정해주는 애거든. 근데 I came here before you came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네가 온 것보다 먼저 온 거죠. 그럼 얼마나 먼저 왔어? 몰라요. 그래서 before는 어느 정도 시점에 먼저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나 이전인지는 요거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동사보다 이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얘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문장 뒤에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완료 시제와 호응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의미냐? 그 전부터 그때까지를 의미해요. 과거부터 동사가 현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고 동사가 과거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2의 의미 문장을 한번 봅시다. I had met her 2 years
before 여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형태예요. 시간이 before라고 같이 쓰일 때는 과거 완료랑만 쓰여요. 얘는 좀 특이한 형태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냥 단독으로 쓰여 있을 때는 통상 완료 시제하고 쓰입니다. 과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시제 파트를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건데요. 시제 파트가 그래서 문제 잘 안 나와요. 수능에서 배제를 당한 지가 한 10년 돼가지고 그 뒤로는 내신에서도 별로 비중 있게 처리를 취급을 안 합니다만 뭐 기왕에 지금 요 단원을 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드린 거고 to하고 either 차이는 뭐죠? to는 또한 역시고 either은 통상 not이랑 결합해서 neither의 의미로 역시 아니다의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to는 긍정문에 쓰고 either은 부정문에 쓴다. 그래서 결국 부정문에서는 not 플러스 either이 결합하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 not이 있으니까요. cannot speak either 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뭐 혹은 그럼 이 문장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갑시다. John can speak English 콤마 찍고 neither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not 플러스 either는 뭐랑 같은 거? neither하고 같은 거. 요 얘기죠. 글씨가 보이려나요? 음차가서. John can speak English neither 이라고 바꾸면 된다는 거죠. not either 더하면 한 단어로 neither이니까 그리고 굿하고 웰의 비교는 잘 하시겠죠? 굿은 형용사, 웰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돼요? 형용사에 ly 붙이면 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일반적인 평범한 단어들이 있어요. friendly, lovely, costly. 조금 혹시 헷갈리신다면 외워두셔야 할 표현들 costly, 비싼이에요. 그리고 timely, 적시의,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문에 많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deadly, 치명적인, fatal, brutal 같은 의미입니다. 얘는 뭐 fatal, 치명적인이에요. 그 뭐야 이렇게 판무파탈 뭐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옴무파탈, 판무파탈 그게 이렇게 불어일 건데요. 어. 옴무, 판무가 남자 여자거든요. 그리고 파탈이 어차피 스펠링이 똑같아요. 얘가 치명적인,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남성 혹은 여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용사와 부사로 쓰인 애들도 있더라.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얘네들은 기억해둡시다. 혼동하기 쉬운 부사. 저리가 late는 요 자체가 늦게라는 의미로 쓰이고 얘는 형용사 혹은 부사로 쓰이는 애들이죠. late 자체는. 그래서 늦은 늦게가 다 되는 애요. fast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빠르게가 다 돼요. 근데 late에 ly가 붙으면 최근에 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구분을 못하면 네, 큰일 나죠. hard 열심히 얘도 형용사 부사죠.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빈도부사 중에서 부정어에 해당하는 애. 그럼 hardly의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오케이, rarely
또 스펠링 거의 똑같은 거. barely. R만 B로 바꾸면 되죠. hardly. S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 텐데. scarcely. scarce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scarce. scarce. ly 떨어진 거 여기서. 희소한, 희귀한이에요. scarce가. 또 뭐 남았죠? seldom 남았네요. 다 같은 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쓰이는 애들 특성이 다 똑같아요. most도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놈이에요. 그런 애들 뒤에 이렇게 ly가 붙으면 mostly 얘는 중요 표시 안 해도 알죠. 대개, 주로, mainly 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high도 마찬가지죠. 얘도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high는 높은 높이이고 highly 아까 한번 보셨네요. very랑 같은 말이에요. 매우 몹시예요. 그리고 5번에 있는 pretty, 꽤, 상당히 얘도 very입니다. 뭐 quite라고 해도 괜찮고요. prettily, 예쁘게 얘는 예쁜 pretty에 ly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 봅시다. 유닛 14번. 이 악몽이 왜 악몽이에요? 뭐야? 이거 맨날 외웠었거든요. 이걸 외워야 돼요? 왜 외우죠? 그냥 원칙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봅시다. 보통 이제 more하고 most는 어디에 붙는다라고 배웠어요? 상음절 이상. 이렇게 삼음절 이상.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아마 뒤에 나올 건데요.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이름절, 이음절 형용사일 때는 er, est 붙이는 거고 첫 번째로 1번 삼음절 이상이거나 2번 보통 형용사형이라고 할까요? 형용사형 전미사로 파생된 형용사. 요 두 가지일 때는 more, most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애들이에요. us, ous, courage라는 용기라는 명사에 courageous 하면 용기 있는, 용감한 이란 의미가 될 거고 sieve나 eve요. ive, sive에 붙는 애들 그리고 ent 혹은 ant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ant 붙는 거 존나 쉬운 단어. 에이션트. 예? 예? 네? 예? 그거 더 쉬운 거예요. 중요한 important. 더 중요한은 뭐예요? most important. more important겠죠? 그래서 important라고 안 한단 말이야. 요렇게요. 아니면 아까 봤어. 명사에다 뭐 붙여서 형용사 만든다고? 어. 요런 애들로 생긴 그런 형용사들은요. 형용사가 끝이 OUS, IVE, ENT, LY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다 못 쓰고 있지만 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뭐가 붙어가지고 형용사 모양으로 된 애들은 보통 more, most를 붙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삼음절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영어에서 음절 파악을 어떻게 해요? 발음을 해봐요. 그럼 드론은 몇 음절이에요? 이거 뭐지? 모음이 있는 개수. 몇, 음, 자음인가? 몇 음절이냐? 드론. 드론이요. 드론은 이음절이죠. 저럴까봐 하는 얘기예요. inventive 몇 음절일까요? 사음절. 인벤티브에서 사음절.
accurate 몇 음절일까요? accurate 3음절, 음, accurate 4음절, air 몇 음절일까요? 그래서 일단 영어의 음절은요,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예요. drum. 얘 발음 돼요, 안 돼요? 이 묵음이잖아. 발음되는 모음 몇 개? 1음절. inventive요. 이 유성음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유성음으로. 성대가 울려야 돼요. 얘는 무성음이잖아. 혹은 묵음이고. inventive요. 얘는 3음절이고요. accurate. accurate요. 얘는 묵음이니까 얘도 3음절이요. air 몇 음절이에요? 발음되는 모음 두 개인데요. 붙어있는 모음은 모음 한 개로 칩니다. 복합 모음은 이거 1음절이에요. great 몇 음절이에요? 1음절입니다. 이걸 모르실까봐 안 그래도 말을 꺼낸 거예요. 알아도 아리까리해 할까. 영어에서 음절 구분은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모음의 개수로 세고 모음이 두 개 이상 결합해서 한 덩어리로 발음될 때는 그거는 하나의 음절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책에도 써 있네요. 보통의 이름절 단어 great, 이름절, high, 뭐 이름절, which, 부유한 이건 뭐 누가 봐도 이름절이죠. 그래서 est 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로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r만 붙이고 st만 붙이죠.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끝났을 때 이건 사람으로 뭐 깜짝아. 최영이 신발이군요. 아니 이제 여기 이제 반은 환하고 밖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반사가 잘 되잖아요 유리창에. 근데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렇게 주변 시에 여기 이제 여기가 시야에 걸렸는데 하얀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아 왜 봤는데 제 발이었어요. 네 발. 깜짝 놀랐네. 여기 맨날 밤에 혼자 있는 경우 많은데 그런 거 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저 옛날에 있던 학원에서 진짜로 진짜 개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한 새벽 한 2시 정도에 혼자 이제 시험 기간에 자료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무실을 쓰는 학원이었거든요. 그 교무실에 한 20명 정도 앉아있는 자리가 있는 교무실이었는데 갑자기 거기 교무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가 출입문이고 뭐 책상이 이렇게 쭉 있고 책상 뭐 책상 막 이렇게 있고 여기 복사기 있는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방 출입문이 이런 식으로 나 있는데 새벽 한 2시쯤에 갑자기 내 자리가 여기여서 난 이쪽을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등 뒤에서 그냥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씨발 깜짝하고 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어. 근데 바람 때문에 문이 딱 닫힌 거야. 그래서 그냥 바람이겠지 이랬는데 여기 교무실 복도를 이렇게 나가면 통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강의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철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비상계단 되게 좁은 계단 있잖아. 그런 게 있는 철문이 글로 나간 철문이 있었는데 이거 철문이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요. 그뭐 이렇게 방화문 같은 문이라서 근데 갑자기 얘도 끼익 하더니 뻥 닫히는 거야. 존나 무거운 문짝인데 항상 열려 있는데 이 공포 영화에서처럼 강의실 문이 하나씩 뭐 닫히는 거예요. 지 혼자 막 끼익 이러면서 퉁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발 이거 좀 무섭다 이러면서 안 되겠다고 집으로 튄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로 막 모든 문이 막 저저 막 닫히니까 그래서 뭐지 막 이러고 그리고 그 학원에 괴담이 있었거든요. 막 어떤 애가 12시 반 1시쯤 넘었을 때 거기도 이제 여기처럼 독서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위에 층에 독서실이었는데 1시 넘어서 혼자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막 거기 비상계단 쪽에서 막 귀신을 봤다 많은 둥 이런 괴담이 있었던 학원이라서 갑자기 막 그게 떠오르면서 오 이러고 근데 이 건물은 새 건물이니까 귀신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이 건물에서 막 그 건물은 막 전에 뭐 누가 뭐 거기서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 죽었니 어쨌니 막 이러면 소문이 있었어 갖고 여기는 누구 죽은 적 없죠? 없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밤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쫄았어요 순간. 그리고 아무튼 이어가 봅시다. 이거 사람 뭐죠?
fight, fighter 이런 거 할 때 er 붙일 때랑 똑같은 원칙이에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단어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모음 하나 더 붙이고 er 붙이죠. 그리고 이거 다 할 줄 아는 거죠? y로 끝날 때는 i로 바꾸고 그쵸? 이거 얘랑 비슷한 구조 아니에요? 반대 구조? ing 붙일 때 y 뒤에는 플레이의 ing 어떻게 붙여요? y 뒤에 ing는 그냥 붙이죠. 근데 i로 끝나는 동사는 어떻게 ing 붙여요? i로 끝나면 얘를 y로 바꾸고 ing 붙이죠. 그거랑 반대예요. er 붙일 때는 그죠? y로 끝나 있으면 얘를 i로 바꾸고 er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r로 끝나는 이음절 단어 좀 이상하겠지만 er 한 번 더 붙이면 돼요. clever, cleverer 얘가 제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뱅간한 애들은 나머지에 그냥 다 이음절을 붙이면 된다라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비교 구문 정도만 남겠네요. 3음절 이상이거나 대부분의 이음절 형용사라고 써있네. 아까 보셨던 애들이에요. for, able, us, eve, ing, less 요렇게요. 이거 다 뭐야? 파생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뭔가에 파생된 형용사들이에요. active는 act에 iv 붙은 거고 famous는 뭐에 ous에서 붙은 거예요. fame은 뭐죠? 게임 알려진 명성, 명사. useful 누가 봐도 use에 full 붙은 거예요. less, use에 less 붙은 거고 useless의 경우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어떻게 해? 요 파생 형용사들은 more, most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한번 우리 적고 왔죠? 그 다음에 3음절 이상이면 그냥 more, most 붙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간혹 제가 예외를 본 적이 있어서요. 요 파생 형용사가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지문을 찾다가 봤는데,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useful 이런 단어였던 것 같은데, 뒤에 er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more, most를 붙이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est가 붙기도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봐도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는 똑같죠? 다음에 형용사의 ly가 만들어져서 붙은 형용사의 ly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의 경우도 more, most. 생형으로 만들어진 형용사나 부사는 최상급 비교급 만들 때 more, most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규칙 비교 변화 봅시다. 얘들은 아마 세연이가 막 나쁜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했던 건 이쪽 아닐까요? 외워야 되는 애들. 이건 문제 안 낼 거예요? 뭐 중학교 1학년짜리도 아니고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걸 뭘 냅니까? 읽고 갈게요. good, well. 공통적으로 비교급 better, 최상급 worst죠. best요. 그래서 good, better, best, bad, worst, worst고요. 얘 기억해 주실래요? well의 반대말이 ill이잖아요. 그래서 ill의 비교급, 최상급 형도 worst예요. 그리고 man이랑 much의 비교급은 more, most. 그리고 little, less, least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far의 경우는 요렇게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far은 비교급, 최상급이 나뉘죠. farther, further로. 그래서 far에 er 붙고 far에 er이 붙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얘가 farther, farthest는 거리, further, furthest는 정도라고 했는데요. 요새는 얘에서는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도를 나타낼 때도 farther를 써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정확할 것 같아요. 얘는 항상 정도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farther도 비교급은 항상 거리에만 썼는데요. 요새는 얘가 거리 말고 정도일 때도 혼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farther은
정도랑 거리를 둘 다 쓰는데 최상급에서는 분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나 수준을 나타낼 때는 further 혹은 furthest 이렇게 그리고 간혹 비교급을 쓸 때는 farther 이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우리 지문에 나오는 구조로 치면 지문에 어떤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아냈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또 벌어졌는데 라고 할 때 통상은 further study라고 해요. 이게 후속 연구나 추가 연구는 further study라고 하는데 far, someone studied farther 이라고도 쓰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혼용이 조금 되더라 라는 거고요. 이 표현을 모르시면 기억해 놓으셔야겠죠? 아니 뭐야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ladder 뭔 뜻이에요? 뜻이 안 적혀 있네요 왼쪽에. 짜요. 어? letter. 부끄럽다 진짜. 그럼 편지할 때 이 letter하고 같은 거잖아요. 얘는 후자예요. 후자. 전자 후자 할 때 후자. letter를 가요. 네, letter이라고 보통 발음할 거고요. 반대말은 former이에요. 전자라고 하거나 전 땡땡땡이라고 하기도 해요. 혹은 전임 누구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사의 불규칙 변화 아까 방금 본 거 또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비교 구문에서 정관사 더의 쓰임이라고 쓰여 있네. 이거는 뒷페이지에서 한 번에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원래 음, 뒤에 있는데 뒤에 있으니까 그냥 둘까요? 네, 여기 있는 거 한번 읽고 갑시다. 그러면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덜을 붙이는데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이지 않는다. 얘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내신 기간에 학생들이 지문을 되게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급인데 왜 더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A 예문을 보시면요. Spring is the best season. 봄이 최고의 계절이야, 나한테는. 계절 몇 개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개의 계절 중에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season, 명사를 수식하니까요. 근데 B 봅시다. I like spring best. 나는 봄을 제일 좋아해. 이때 best는 뭐를 꾸미니까? 동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란 얘기예요. 최상급이 부사일 때는 원래 더가 붙지 않더라. 그리고 요 내용을 조금 적어봅시다. 원래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이는 건데 비교급 앞에는 덜을 붙여요, 안 붙여요? 붙여요? 아, 그렇죠. 안 붙여요? 아니요. 최상급 같아요.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인다고 배웠죠. 비교급 앞에는요? 그러면 안 붙여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더 유명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부사다 이건.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제가 더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he is richer person이에요. he is the richer person이에요. 이 스터디. 그렇군요. 히히 잘 나갔다. 원래는 비교급에는 더를 안 붙여요. 그래서 원래 비교급은 덜을 붙이지 않는 건데 비교급 앞에 더가 붙는 경우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이만큼 쓰면 보통 알던데. 귀엽고요. 그렇죠. 더비더비라고 부르죠. 더비 주어 동사, 더비 주어 동사. 더비 교급, 더비 교급. 그럼 뭔 뜻이죠, 이거?
더 뭐뭐 할수록 더를 빼자. 뭐뭐 할수록 더 땡땡땡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애잖아요. 더비더비. 그 거미더비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불러요.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주어동사 언제 하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요. 둘 사이의 비교일 때예요. 그래서 뭐 예문으로 치면 He is the smarter of the two. 이렇게요. 그가 그 두 사람 중에서 더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때. 둘 사이의 비교를 할 때는 비교급 앞에다가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더가 붙는 게 신기한 거예요. 비교급 앞에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여기가 더 추가하는 게 말이에요. of the two? 둘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원급 비교. 다음 시간에 한 방에 할까요? 네. 그럼 시간 어차피 조금밖에 안 남아서 다음 시간에 할 부분도 많지 않으니까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잠깐만요. 죄를 내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이러면 유닛 10, 12, 13인가요? 그럼 숙제가? 잠깐만요. 어, 숙제를 내기가 너무 애매해지는 게 아닐까요? 아니, 왜 안 열려? 왜 이래? 어디 봅시다. 어, 왜 이렇게 안 열리죠? 야, 켜져! 3과 유닛 12, 13. 13쪽부터, 에? 그런가? 뭐좀 되나? 13쪽에서 20쪽? 그래요.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숙제는 2월 12일 목요일 숙제는 워크북 13쪽에서 20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 오늘 단원 시험이 2주 3, 4, 5, 6? 응. 그러면 아이고 단원은 17에서 20 외워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단원 시험 봅시다. 이것도 앞에 거 외웠어요? 오늘은 구에서 적어야 응? 그게 정하지 않을까? 응? 뭐, 아니, 어디든 외워왔으면 됐어요. 그거 볼게요. 네, 그러면 저는 네, 아니, 그니까, 네가 외워온 거 맞춰가지고 시험지만 뽑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외워왔냐고, 임마. 뭐 아니야. 일단,